운동량이 뭘까? 물체의 운동 상태? 아니면 물체가 멈추기 힘든 정도? 물리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운동량은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야. 물리는 정의에서부터. 질량 m인 공이 v의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도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p도 방향이 있는 벡터량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렇지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P는 MV로 외워주면 된다. 하지만 V와 P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항상 방향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쓴다. 팁을 주자면 단위는 그냥 공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지.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커. 따라서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커. 점은 곱하기를 의미하겠지. 질량이 2kg, 속도가 3m per sec라면 운동량은 2 곱하기 3, 6kg/m per sec가 되겠지. 이어서 충격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 충격량도 물리에서 정의해두는 값이야.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다. 물론 이 공식은 힘이 일정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야.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힘이 일정한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I는 FT라고 외우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충격량식도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될 거야.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충격량이다. 충격량도 역시 벡터량에 해당된다는 것. 원래는 이렇다는 거고 우리는 힘이 일정한 경우에 I는 FT라고 외우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 변화량이라는 것은 항상 뒤에 것 빼기 앞에 걸 해주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겠지. 따라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 질량 M인 공에 F의 일정한 힘을 T초 동안 가한 경우야. 처음의 속력은 V0였었는데 나중의 속도는 V가 되었지. 이런 경우에 위의 공식을 적용시켜 볼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겠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은 같다. 나중 운동량 MV 빼기 처음 운동량 MV0와 같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이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게. I는 FT, 충격량의 정의였었지. F는 MA, F 자리에 MA를 넣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었어. 그래서 T분의 V-V0를 대입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T를 소거하고 V를 빼주면 MV 빼기 MV0. MV는 나중 운동량, 그리고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될 것이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충격량의 생활 속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충격량의 적용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배워야 되겠지. 일단 먼저 충격량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다. 이때 힘을 교과서에 따라서 충격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I는 충격량, F는 충격력이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리고
T는 충돌 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해. 내가 방금 전에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 사례야.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증가하면 힘은 감소하는 사례. 아까 전에 I는 FT에서 충격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I 자리에다가 일정이라고 내가 적어볼게. 힘 곱하기 시간이 일정하다. 그럴 때 시간을 늘려주면 힘은 줄어들 것이다. 자, T 값을 크게 해준다면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되려면 F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 충격력을 줄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보통 이런 예는 안전장치나 충격 흡수 장비 등에 활용이 되고 있어. 자,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할게. 두 번째 적용 사례야. 힘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증가하면 충격량은 증가한다. 힘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F 자리에다가 일정이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공식은 I는 일정한 값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이렇게 되었을 때 T 값을 크게 해준다면 I 값도 증가할 것이다. I 값이 증가한다는 말은 충격량이 증가한다는 말이니까 즉 물체의 운동량 변화, 물체의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말이 되겠지. 먼저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힘을 감소시키는 예를 먼저 보도록 할게. 에어백이 부풀면서 탑승자가 서서히 멈추도록 하지. 자, 사람이 자동차의 속도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멈춰. 사람의 운동량 변화가 같기 때문에 에어백이 튀어나오든 튀어나오지 않든 충격량은 어쨌든 일정한 상황이야. 사람이 멈춘다는 결과는 동일하지. 그렇지만 에어백이 튀어나오면 사람이 부딪힐 때 충돌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탑승자가 받는 힘, 충격력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에어백뿐만 아니라 소방 에어매트라든지 이런 매트 종류의 안전장치들은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었겠지. 탁지할 때 에어쿠션이 발의 충격을 줄여준다. 사람이 발을 디뎠을 때 딛는 속도와 멈춘다는 결과는 똑같지. 따라서 충격량은 일정해. 하지만 쿠션이 충돌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착용자가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굽혀준다든지 하는 이런 동작도 이 예에 포함이 되겠지.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할게. 이번에는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예야.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짧게 던지는 게 아니라 스윙을 길게 해주는 것을 많이 봤을 거야. 그 이유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지. 힘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공에 가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T를 크게 하면 충격량이 증가할 것이다. 공의 충격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졌다는 말일 것이고 결국 공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윙을 길게 할수록 공의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야구뿐만 아니라 골프 스윙을 할 때, 축구 공을 찰 때, 모든 스포츠에서 스윙을 길게 해서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사례야. 저격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격총은 권총보다 총신이 훨씬 길다. 만약에 총알이 화약이 터졌을 때 총알이 받는 평균 힘이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총신이 길수록 총알을 미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충격량이 증가할 것이다. 충격량의 증가는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총알이 더 빠르게, 결국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겠지.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